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곤충, 그중에서도 왜 하필 그 분야 아닙니까?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모기 연구 33년 양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리 연구 30년 최득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살이 연구 20년 김동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건입니다. 자, 연구 기간 순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 하필 먼저 33년간 모기와 함께 해오신 양 교수님, 왜 하필 모기였습니까? 저희 스승님이 이제 모기를 하셨고요.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고, 사실 모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모기 말고도 위생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질병하고 관련된 그런 곤충에 대해서 해충들. 해충에 뭐 모기, 파리, 바퀴, 이벼룩 진드기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위생 해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쭉 해왔죠. 모기, 파리, 바퀴, 바퀴, 이벼룩 진드기, 이벼룩. 또 곤충은 아니지만 쥐. 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매개하고 있어 가지고 쥐도 연구를 위생곤충학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스승님이 하셔가지고. 네. 자, 최 박사님은 왜 하필 파리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뭐 파리를 좋아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교수님. 제가 박사를 하고 싶었는데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최신 학문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뛰어난 뭐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만 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하필 그 교수님이 파리를 전공하시는 바람에 다른 거는 통찰이 필요한데 파리 같은 거는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파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혹시 김 교수님? 네. 하루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이제 수소곤충 쪽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동양하루살이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원래 하루살이 분류가 전공이셨는데 시작하자마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다. 세 분 모두 지도 교수님이 야, 너 파리 해봐, 모기 해봐, 하루살이 해봐 해가지고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것부터 그러면 연구를 하려면은 그 개체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필요하죠. 예. 네. 동물들은 사육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사육합니다. 사육합니까? 네, 사육합니다. 다양하게 사육하죠. 그러면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알을 받고 네. 이 유충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성충도 만들고 또 얘네들 교미도 시키고 또 피 먹이고 또 피는 그러니까 위생곤충은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흡혈곤충이 되게 많아요. 어떤 피를 먹입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뭐 실험용 마우스, 어. 마우스 같은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흡혈도 시키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명윤리 같은 그런 심의를 거쳐야 쥐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이런 실험 동물을 함부로 또 쓸 수도 없어요.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IRB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인제 그게 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 피라도 먹여야 돼. 인간의 생명 윤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쥐는 보호하고 인간은 바쁘다 안 되겠다. 내 팔에다가 이게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승님. 모기를 키워 가지고 내 팔에 나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네. 내가 인제 흡혈을 해서 그 혈액을 인제 소화시켜 가지고 알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출산을 해야 되니까 알을 낳죠. 그래 가지고 인제 키우게 되는 거죠. 내 피로?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유혈이 낭자한 연구인데. 33년간 연구해 오신 우리 양 교수님은
허가도 받으려면 기니까 그냥 내피를 해버리자 이렇게. 예, 급할 때는 급할 때. 그렇게 언제 합니다. 기다리냐. 예, 예. 맞습니다. 본인의 피로 키운 모기들이 많겠어요. 모기도 그렇고 인제 머릿니 같은 것도 인제 그렇게 해서 이 예. 이는 사람에 의해서 기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 또 피 먹이는 게 보통 대사가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교수님? 제자는 이런 거 안 하고요. 처음에 인제 토끼로 했었죠. 그때는 이제 뭐 생명윤리 이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 시기여서요. 예. 1990년대 말이니까 토끼로 해서 했는데 토끼가 나중에 죽었어요. 한 1 주일 만에. 예. 그래서 이 동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가 토끼를 공격해서 토끼가 죽은 거예요? 아니요. 인제 이를 토끼 몸에다가 자유롭게 풀어 놓는 게 아니고요. 예. 작은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토끼 몸에다가 인제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 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 이 케이지를 만들어요? 예. 그게 한 지름이 한 5 센티 정도? 요 안에서만 예. 돌아다니라. 두께가 한 1 센티 정도 되는 작은 케이지에다가 인제 근데 그 이를 정도로 넣고 큰 토끼가 죽어요? 한 번은 토끼를 자유롭게 놔두고 인제 복대를 해 주고 거기다가 인제 붙였는데 예. 토끼가 이걸 떼어 버리더라고요.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떼 버리니깐 얘가 똥하고 뭐 오줌하고 범벅이 돼 가지고 토끼한테 인제 칼을 채웠죠. 이렇게 성춘향 칼 채우는 것 같이. 요즘에는 인제 동물들도 보면 아프면 여기다가 인제 이렇게 채우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것처럼 강아지 이렇게 채우듯이. 예예예. 근데 인제 그거를 1 주일 동안 했는데 1 주일 뒤에 토끼가 죽어 아, 버렸어요. 그게 근데 불편하고 막 예예. 고통스럽고 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로. 예. 그러니까 인제 1 달 뭐 1 년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마땅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머릿니는 24 시간만 굶어도 아사해요. 아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내피를 빨 수 있게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예. 다른 대체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급하니까 인제 팔뚝에다 처음에 찼던 거고. 그 케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예. 그게 팔뚝에. 인제 그러니까 테니스 칠 때 아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차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탁 밀어 넣으면 그 아대가 이렇게 압박을 해 주니까 피부에 딱 밀착이 되죠. 그 밀착된 부위는 인제 모기망으로 돼 가지고 애들이 흡혈을 합니다, 거기서. 교수님. 네. 요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근데 알아버렸어요. 방송에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제. 아. 교수님 제자들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저희 가면은 깊이죠, 인제 깊이. 모기는 그러면 어떻게 가둡니까? 아, 모기는 케이지가 좀 커요. 한쪽 면이 한 30에서 40 센치 되는 정육면체. 몸에 어떻게 그걸 팔을 넣어 주는 거죠. 예, 케이지 예. 안에 예, 팔을 이렇게. 뜯어라. 그렇죠. 팔에 이렇게 묻습니다. 33년간 네네네네. 그 피를 나눈 모기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만 마리 하여튼. 수만 마리요? 예, 수만 마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학문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벼룩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빈대도 그렇고. 네. 자, 33년간 우리 양 교수님은 그렇게 해결하셨고, 파리는요? 파리도 키웁니까? 파리가 세계적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61개 과 정도가 있거든요. 모기도 파리에 속하고요. 모기가 파리예요? 예. 파리목. 네. 파리목 파리목 내에서 내에 이제 이제 분류가 뭐 이렇게 개통 분류가 그래요? 그렇게 나가니까요. 예. 파리목 안에 이제 161개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에 하나가 모기도 있고 뭐 지파리도 있고 꽃등에도 있고 과실파리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도 파리인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양 교수님은 사역하셨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파리를 다 할 수가 없고 보통 1개 과 내지 2개 과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중에도 이제 꽃등에 과라고 꽃등에? 예, 그걸 공부를 했었고 다행히 저희들은 뭐 사육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채집을 해야 되는데 이 꽃등에가 대부분 산 입구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교미할 때 보면은 이 메이팅을 주로 이제 산 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을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 사육이 쉽겠는데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예.
사육은 안 됩니까? 채집을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변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는 종들이 많죠. 합리적으로 변해가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60년대 세대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대단히 무식하게 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80년대생으로서 좀 연구 방법이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로 오면서 예. 자기 피를 주면서 필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게 됐습니다. 수서곤충 쪽을 하다 보니까 모기도 원래 유충은 물속에 살고 파리도 일부 이제 깔따구나 이런 애들은 물속에 살고 동양을사도 유충은 물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충 단계에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생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환경이 나빠졌을 때 어떤 애들이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지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애들이 되게 착했는데 저희 애들이 예. 최근 들어서 정수장에서 막 나오고 여기서 저희 애들이라는 건 하루살이를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수소곤충. 네네. 물속에서 네, 곤충들. 탄생하는 곤충들이 네. 애들이 원래는 착했어요. 네네. 네네. 네, 착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 나와서 문제가 되고 동양하루살이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져서 요즘 많이 바쁘고 그것 때문에 연구비도 많이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얘들이 정수 시절에 알을 낳는다든가. 네.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자연 서식처 쪽으로 이제 인간들의 영역들도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겹쳐져 가지고. 네네. 원래는 얘네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그것 우리가 때문에 침범한 거지? 예. 근데 익충하고 해충을 나누는 거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그렇죠. 사고거든요. 그래서 박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이 요즘엔 많이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와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곤충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좀 불편이 덜 가게끔 개체수를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채집합니까? 이 선배님들은 막 팔에 "내 피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연구했는데 박사과정 때 저도 이제 모기를 키웠는데 팔을 준 적은 없어요? 저는 쥐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하루살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생명 주기가 되게 짧은 거 아니에요? 며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충으로는 거의 1 년을 살고요. 성충이 돼서는 이제 한 3 일에서 4일 정도. 3 일밖에 못 살아요? 이름보다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야 하루살이가 아니고 3 일살이구만. 아 그렇죠. 3-4 일이면 채집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금방 죽어버리니까. 일단 얘네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아성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빛에 잘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나 민가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대발생 생물 발생 원인 규명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가 쪽으로 덜 오게 하는 방법이 오징어 배처럼 배를 띄워 놓으면 얘네들이 유충에서 성충으로 나오는 순간은 상당히 취약하고 비행력도 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이 날라오자마자 바로 수면 위에 빛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여서 날다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거든요. 예.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채집해서 연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육을 하는 거냐. 사육은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뭐 밀도가 물속에서 얼마만큼 있는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 데서 저는 나가기만 하면 있어서 따로 사육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네. 워낙 많아 가지고 네네. 사육도 필요 없고 채집도 필요 없다. 거기 가기만 하면 있다. 네 맞습니다. 연구가 용이하네. 대신 수변부가 아니라 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수심 한 3에서 5m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잡아야 되니까 스킨스쿠버 서버넷이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갖고 내려가서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수소곤충 채집들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한강 본류에서 중앙부를 수소곤충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많은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하.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깊은 물 한가운데서 얘네들이 주로 거기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서식처가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 이제 바글바글하다는 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파일럿 스터디를 하면서 그때 조금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파리는 물가가 아니라 물 깊은데 한가운데서 두루룩 올라온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잡으려면 스쿠버 장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불어 있습니다 지금. 깊은 물 한가운데 가가지고 네. 채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닥에서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예, 그게 또 갈고리 같은 걸 갖고 들어가서 갈고리. 바닥을 긁어서 갖고 올라온 다음에 그 흙 속에 있어 유충이? 그걸 다 일일이 다 분류를 합니다. 네. 여기도 어렵네. 네. 여기 어려워. 물속 3-4m 들어가가지고 네. 진흙을 파가지고 네. 흙 사이사이에 있는 유충을 꺼내가지고 네네. 몇 마리가 있는지를 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깨어나면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밝혀진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보통은 수변부 쪽에서 많이 채집들을 해가지고 거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있었죠. 진짜 코아는 그 물 깊은 한가운데였다. 네네. 야, 그거를 우리 김 교수님 팀이 밝혀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류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피를 바치면서 연구했던 자, 우리 양 교수님한테 돌아가가지고 모기가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세계적으로는 한 3,000종 정도 3,000?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종은 한 55종? 55종? 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모기의 종류가 뭡니까 그게? 도심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기가 이제 빨간 진모기, 빨간 막 진모기? 요런 종류가 이제 집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모기는 뭐 도심지의 하수구나 또랑이나 정화조, 깨끗한 물에도 살지만 이렇게 오염된 물에도 잘 살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이제 사람만 흡혈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동물도 이제 흡혈을 하는데 주둥이 위에 코가 있거든요. 촉수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이제 냄새를 맡는데요. 일반적으로 CO2 가스, 탄산가스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땀 냄새. 채취. 채취도 보면은 이제 혈중 지방이 많거나 그러면 우리가 오후 되면은 이마나 이런 데가 번쩍번쩍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방 성분이 많이 분비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아. 뚱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아하. 몸이 좀 빽빽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분비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 속에 예. 지방 성분이 많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야. 어. 그 지방 성분들이 보면은 약간 꾸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죠, 얘가. 예. 그러니까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맞네요. 예, 있어요. 예. 나는 모기 잘 안 물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모기가 항상 물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물리면은 뭐 진짜 퉁퉁 붓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렵고 어떤 사람은 물리면 뭐 한 30분 정도 조금 가려움이 있다가 싹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개인 면역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면역의 차이고 애초에 모기가 선호하는 냄새가 또 따로 있고. 예. 체질이 따로 있죠. 노인분들은 이게 체표면의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보면 되게 차갑습니다. 몸이 차가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뜨끈뜨끈하거든요. 네. 뜨거운 걸 좋아합니까? 차가운 걸 좋아합니까? 따뜻한 걸 더 좋아하죠. 모기는? 예. 젊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잘 안 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혹시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습니까? 예, 약간 있습니다. 약간. 설마 하면서 물어봤는데. 예. 있어요?